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릴까 하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은 중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정확하게 영어 회화 학점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C학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29살 때 미국에 갈 때 두와 더즈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히와 시도 마구 헷갈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랑 관련된 그런 거에서 노벰버가 몇 월 달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저의 영어 실력은 비기너에 가까웠었거든요. 미국에 가서도 사실은 학교를 3일 다니고 3일 일하느라고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1년도 못 되어서 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것은 굉장히 짧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영어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어학원에서 매니저도 했으며 어떻게 제가 영어 선생님, 영어 전공을 한 선생님들을 제치고 스피킹 선생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영어 회화학원을 2년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종로, 강남, 유명한 이제 어학원 있잖아요. 예, 당시에 학원비는 별로 비싸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매일매일 가야만 했고 왔다 갔다가 2시간이었어요. 근데 막상 수업하는 거는 한 50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50분의 수업이 과연 나에게 질 높은 향상을 이루어 주었을까 하면은 저는 예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길 동안 예습하고 복습했잖아요. 그러면 전철에서 보낸 시간까지 해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하루에 3시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하고 나서 제가 비로소 이제 스피킹이 어느 정도 말문이 트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 스스로가 이렇게 영어가 이제 구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를 지원할 때도 이렇게 문법이나 그냥 라이팅 위주의 학원보다는 스피킹 위주의 어학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했고 그리고 그런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스피킹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꾸준히 제가 혼자 독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온 것 같은데 마가복음인가 거기까지 왔는데요. 단어 공부하고 문장 읽고 녹음하고 통문장 외우고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제 발음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어 선생님을 할 때 저희 매니저님이 저한테 영어를 참 한국어처럼 한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인데 발음이 그렇게 된장 발음이 나서야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정말 제 성대를 붙들고 제가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발음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발음을 노력하면 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디 가든 발음 좋다는 말은 항상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형태의 성량으로 꾸준히 녹음하면서 저는 영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남이 듣든 안 듣든 스스로 녹음을 했고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스피킹 실력을 볼 때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뭐 그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냥 엑서사이징 할 수 있는 내가 툴을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몇백 개씩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한 400개 정도 녹음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듣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예,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절로 발음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킹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면 이제 리스닝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크립 없이 그냥 들으면 많이 들립니다. 거의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 교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피킹이 되면 리스닝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킹은 눈으로 계속 읽는 거기 때문에 리딩 실력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스피킹, 리스닝이 이렇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라이팅은 제가 꾸준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라이팅은 개선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독하게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저는 라이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스피킹이다. 스피킹은 파트너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피킹은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발음도 녹음할 수 있고 발음 점수도 들려주고 좋은 스크립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시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사전 거기서 회화를 딱 쳐보시면 회화가 스크립을 매일 제공하고 있고 녹음할 수 있고 발음 점수 제공하는 그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이거 좋다라고 알려드렸는데 한 명도 하는 분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은 학습 도구가 널려 있음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료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야나두나 이런 것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그거 한다고 보여주는데 저는 강사가 강의하는 거 한 5분 정도 보다 껐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성적 매력을 가진 강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사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외모를 너무 드러내며 강의하는 형태는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빠져서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 도구는 좀 촌스러울수록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있잖아요. 리딩 게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리틀팍스라든가 리딩 사이트들도 많고, 근데 되게 현란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좀 보여줄 경우에는 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보여지는 거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서 중에서 제가 영어 성경 어떠한 그림도 없고 그냥 글자 활자밖에 없는 영어 성경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클래시컬한 매력과 더불어서 묵직한 무게감, 보여질 것이 없는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외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응용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는 각자만의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비로소 성장이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만화를 두면서 열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스피치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방법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한 달만이라도 지속해보세요. 결국은 누가 지속하느냐, 끝까지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누가 먹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oodbye everybody. Practice makes you perfect. Bye bye.